미백 제품만 잘 골라도 피부가 하얘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C, 나이아마신, 레티놀처럼 피부톤 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품들이 분명히 있고요. 꾸준히 잘 맞는 제품들을 사용하시면 칙칙해 보이던 피부결도 정돈되고 얼굴이 더 생기 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미백 제품을 계속 바꿔도 피부톤 변화가 잘 안 느껴지시는 경우인데요. 비싼 앰플, 크림, 마스크팩까지 써봐도 내 피부는 왜 이렇게 칙칙하지?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제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왜 내 피부가 칙칙하지 하는 원인을 찾지 못해서예요. 피부톤은 색소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조, 각질, 피부결, 탄력, 자외선 관리까지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미백 제품을 계속 바꿔도 피부톤이 칙칙해 보이는 이유와 피부톤을 맑아 보이게 하는 홈케어 순서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는 더 높은 농도의 미백 제품을 써야 하는지 아니면 피부 장벽과 보습 관리를 먼저 해야 하는 피부인지 구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피부톤이 칙칙해 보이는 이유는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피부톤이 칙칙해 보인다고 해서 모든 게 기미, 잡티 때문은 아니에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색소 문제입니다. 기미, 잡티, 자외선으로 인한 색소 침착처럼 멜라닌 색소가 피부에 쌓이면서 피부톤이 어둡게 보이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건조와 각질 문제입니다. 피부의 수분감과 탄력이 떨어지면서 얼굴이 지쳐 보이고 피부톤이 맑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백 제품을 쓰기 전에 먼저 봐야 할 건 내 피부 색소 때문에 칙칙한 건지, 건조와 각질 때문에 칙칙해 보이는 건지, 피부결과 탄력이 떨어져서 지쳐 보이는 건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구분 없이 계속 미백 제품만 바꾸시면 변화가 잘 안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원인을 알아도 미백 제품을 잘못 쓰다 보면 오히려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미백 화장품만 계속 바꾸는 관리가 왜 한계가 있는지 짚어볼 거예요. 미백 제품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피부가 지금 건조하거나 예민한 상태이다면 아무리 좋은 성분을 써도 피부가 자극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타민C 앰플을 바를 때 따갑거나 얼굴이 빨개지는 분들이 대표적이에요. 이럴 때는 더 강한 미백 제품을 찾는 것보다 먼저 피부 장벽과 보습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각질이 생기고 피부결이 거칠어지면 피부톤도 더 칙칙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미백 관리는 단순 미백 앰플로만 바르는 것으로 끝내시면 안 돼요. 기본 보습을 꾸준히 해주시고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발라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선크림을 바를 때마다 트러블이 올라온다면 선크림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피부 장벽이 약해져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백 제품을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성분마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피부 상태에 맞게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분을 먼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미백 제품을 쓰면 모두 하얘질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피부톤에는 유전적으로 정해진 범위가 있습니다. 팔 안쪽이나 배처럼 햇빛이 노출이 적은 부위는 저희가 미백 관리를 했을 때 최대치로 밝아질 수 있는 피부의 톤입니다. 화장품은 피부색 자체를 완전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외선, 색소, 칙칙한 피부결 때문에 어두워 보이는 부분을 관리하는 역할에 더 가깝습니다. 그럼 내 피부톤의 범위를 정하셨다면 될지 알아볼게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비타민 A, B, C 알고 계시면 됩니다. 비타민 A는 레티놀, 레티날 계열인데요. 이 성분은 피부의 턴오버, 즉 세포 교체 주기를 도와주는 성분입니다. 우리의 피부는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오래된 각질을 표면으로 밀어내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레티놀이나 레티날은 묵은 각질과 피부결 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어서 피부 표면이 정돈되고 맑아 보이는 데 활용할 수 있어요. 다만 처음서부터 고함량을 사용하시면 피부에 자극이 있을 수 있으니 입문용 제품부터 천천히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2일 또는 3일에 한 번씩 정도만 사용해보시고 자극이 없다면 레티놀 농도를 올려보세요. 햇빛을 받으면 레티놀이 분해되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 저녁에만 사용해보세요. 두 번째는 비타민 B.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미백 기능성 제품으로도 많이 사용되고요. 비교적 자극이 적은 편이라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시기 좋아요. 또 피지 관리에도 함께 쓰는 성분이라 칙칙함과 번들거림이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습니다. 다만 민감성 피부라면 처음부터 고함량을 사용하시기보다 낮은 농도부터 시작해 피부 반응을 보면서 조절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C는 피부와 잡티, 관리 제품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품 전성분표에 아스코딕 애시드나 비타민C 유토제가 적혀 있다면 비타민C 계열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비타민C는 빛과 산소에 약해서 변질되기 쉬워요. 사용하시다가 앰플색이 갈색으로 변했다면 제품이 산화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용을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민감성 피부라면 고농도 제품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10% 정도 제품부터 천천히 사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미백 제품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여러 개를 바르는 게 아니에요. 내 피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강도와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C와 레티놀을 한꺼번에 강하게 사용하면 민감한 피부는 따갑거나 붉어질 수 있어요. 피부 상태에 따라 비타민C, 레티놀을 매일 같이 쓰기보다는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방식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피부가 예민한 날에는 미백 성분을 쉬고 피부 장벽과 보습을 위한 제품으로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미백 관리는 빨리 하얘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피부가 자극을 받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맑아 보이게 하는 관리가 좋아요. 최소 2달 정도는 꾸준히 써봐야 피부톤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제품을 잘 바르고 있는데 피부가 계속 푸석해 보인다면 그때는 화장품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홈케어 방식도 같이 봐야 합니다. 칙칙한 피부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지금 내 피부가 미백 성분을 더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습 관리가 먼저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는 색소 고민이 큰 편이다. 나는 건조하고 각질 때문에 칙칙해 보이는 것 같다. 나는 피부가 예민해서 미백 성분 제품을 쓰면 피부가 따갑다. 이런 상태가 떠오르시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